안녕하십니까. 2021년 장애인 기업 육성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안정적으로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본 방송이 송출되고 유튜브 채팅창 또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압하여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링크는 이 유튜브 영상 게시글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 설명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창업 육성 분야를 기획조정팀 임학종 팀장이 발표하고 기업 육성 부분은 기업 육성팀 윤만섭 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육성 사업과 함께 오늘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서 설명드릴 다른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창업 보육실 운영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정보, 비즈니스 공간을 지원하는 장애인 특화 창업 보육센터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 현재 124개 보육실을 운영 중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내용입니다. 센터 지원사업 연계 및 입주기업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실을 모든 지역센터에 구축, 운영 중이며 사무기기,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도 지원합니다. 또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센터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국 16개 지역센터 입주기업 대상 온라인 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경제 대응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화상회의실 구축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스마트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판로 지원, 화상회의실을 활용한 수출 상담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 보육실 모집은 지역센터별 공실이 발생 시 가능하니 센터 모집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입주기업에 선정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역 육성팀 또는 전국 지역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전국 창업 보육실 현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터브코리아는 창업 보육실에 입주하고 리사이클링 산업의 필요에 의거 국내 최초 폐자재 절단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각종 국내외 인증 ISO 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9년 기준 전년도보다 매출이 3.5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가했고 수출액 또한 9978달러에서 19년 21만 2032달러로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보육실 관련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창업 보육실에 입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업 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이후 모든 서류가 구비 제출되면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 교육, 특화 아이템 기술 교육, 전문가 창업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지원 규모는 사업 예산은 6.74억 원이고 연간 1,500명 내외의 교육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으셨거나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셔야 하며 예비 창업자란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신청자분이 예비 창업자 자격을 갖추시려면 만약 4월 1일에 사업 공고가 날 때 3월 2일 이전에 폐업하신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자격을 갖추시게 됩니다. 업종 전환자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음식점을 하시다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은 공고문상의 표준사업 분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시는 시점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창업교육은 뒤에 설명해 드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점포지원사업과 달리 엄격하게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자 요건을 충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단계는 지원과정 초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창업 및 재창업을 희망하실 때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및 멘토링 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른 서비스 설명서 등을 개발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 시스템, 창업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업넷을 신규로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신청자분들이 접근이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화교육과정은 기술교육과정과 창업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정별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교육과정은 창업 기초 소양 중심의 온라인 교육으로 기초교육, 역량 강화 교육, 재기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화기술교육은 실질적인 창업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업종 기술교육, 멘토링 과정으로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 양성교육과정은 창업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창업 업종 등을 고려한 집중 멘토링 방식으로 깊이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4차 산업 기반 창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스마트팜, 영농 창업, 1인 크리에이터 창업 과정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멘토링은 전문가와 신청자 간의 1대1로 아이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계획 수립, 입지 선정, 마케팅 등의 내용으로 사전 진단 및 사후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에 있는 장애인 교육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팀 02-2181-652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및 특화교육 신청은 장애인 교육 지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신설된 창업 양성과정 절차를 소개해드리면 신청 접수, 창업 실무교육과 집중 멘토링, 교육 종료 후 센터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게 됩니다. 다음 창업 멘토링 절차는 지원 신청 및 접수, 창업 멘토링, 교육 수료로 이루어집니다. 창업 교육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드론 특화 교육을 수료하고 20년 드론으로 창업하여 지자체와 협업으로 흑산도, 홍도 등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항공 촬영을 하는 아이템으로 창업한 드리밍 드론이라는 업체입니다. 신안군청과 1천만 원 수의 계약을 통해 흑산도, 홍도 등에 대한 항공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관광 정보 제공과 환경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청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센터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센터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려면 직전 연도 이후에 창업교육 수료증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려면 2020년, 2021년 창업교육 수료증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희망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온라인 교육 신청은 장애인 창업교육 지원 시스템 창업넷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창업 교육 과정을 설명해 드릴 때 예비 창업자, 업종 전환자에 대해 설명은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지원 규모는 13억 1,500만 원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6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장애인 예비 창업자,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반기는 3월 중이며 하반기는 7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법인이 사업자 형태에 추가되었으며 사업화 지원 수혜자의 사업자 등록지가 풍수피해 재해지역에 속한 경우 풍수피해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 비용을 사업화 지원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 또는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약 시에는 최대 2천만 원, 미확약 시에는 1,800만 원을 구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실내 인테리어비, 집기 구입비, 마케팅비 등 창업 초기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자는 20%를 개인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받을 경우 지원자는 750만 원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는 2,750만 원이 됩니다. 사용 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제외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020년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가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2021년 하반기 모집 공고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가능하겠습니다. 선정 절차로는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 진단, 사업 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며 신청서 접수, 서류 평가, 발표 평가, 협약,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 계획서, 지원 신청서 등이며 문의는 창업지원팀 02-2181 653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20년 창업한 오학 안마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학 안마원은 20년에 창업하여 중증장애인 안마사 4명을 신규 채용하고 20년 총 매출 7천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사례로 짱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짱딱은 PPT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자분들이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가장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 시설 및 인테리어, 물품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나요? 기존 보유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심사는 서류심사, 모의 크라우드 펀딩, 발표심사 등 종합평가를 시행하며 지원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표창과 상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4월 중에 사업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는 창업지원팀 02-21-81-653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진행했던 14회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등 총 1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관련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모의 크라우드 펀딩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소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으로 아이템 소개 상세 페이지를 3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단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이한 금액을 투찰하고 그에 따른 투자 금액 달성률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희망자에게 창업 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원 규모는 30명 이내이며 선정되신 분에게는 임차 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공고는 연 2회 진행되며 상반기는 4월 중이며 하반기는 7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방문하셔서 모집 기간 내에 서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하반기 모집 공고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예정이니 참고하십시오. 선정 절차입니다. 모집 기간 내에 지원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 대상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팀 02-21-81-6536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포지원사업 우수 사례입니다. J디자인은 2020년 본 사업에 공모한 후 지자체 홍보물과 디자인 인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신청서상 창업 예정지와 실제 창업 예정지는 같지 않아도 되며 지역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지원금은 월세 혹은 관리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순수 임차 보증금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입니다. 장애인 기업 확인제도 운용 및 사후 관리를 목표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요건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 평가위원을 활용한 장애인 기업 확인서 발급, 휴폐업 조사, 장애인 기업 확인을 위한 자격 요건 조사, 기업 안내 종합 안내서 제작 배포,
공공구매 우수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기업 제품 공공구매 협조 요청이 있습니다. 2021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장애 유형별 점검표 개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진행, 위장 장애인 기업 등 부적격 가입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행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선정 절차는 우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가입 후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신청, 서면 조사를 통해 장애인 대표가 해당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장애인 대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확인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입니다. 확인서 발급에 대해 서류 접수와 현장 실사 등 민원이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2,913개사가 신청하여 2,813건의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 완료하였습니다. 확인제도 사후관리 일환으로 허위 발급 의심기업이나 1년 도래기업 대상으로 사전 휴폐업 조사, 현장 실사 등의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시에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있는데 장애인 기업으로 확인을 받으신 경우 자동으로 조달청에 확인업체로 등록이 됨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장애인 기업 확인서 분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장애인 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언제든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창업 육성 관련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처음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버 채팅창 또는 유튜버 게시글에 안내된 센터업 게시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팀 임학종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육성 파트를 소개하게 된 기업 육성팀 윤만섭 팀장입니다. 2021년 장애인 기업 시제품 판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채팅창 또는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원 규모는 5억 원으로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품 디자인 개발, 시제품 모형 및 금형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은 제품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A 코스에서 D 코스 총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모형 제작인 A 코스부터 C 코스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금형 제작에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 중 최대 70에서 9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는 B 코스와 C 코스의 경우 제품 작동에 필요하거나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포함되어 오니 소프트웨어 등 관련 업종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 사업 선정 절차는 서류 심사 및 발표 평가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등기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우수 사례입니다. 장애인 기업 주식회사 엠팩플러스는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마이크로셀 선크림용 퍼프를 제작하고 상품화를 통해 19년 27억 원에서 20년 36억 원으로 약 10억 원의 매출액 증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최대 90% 이내, 소기업은 최대 80%, 중기업은 70% 이내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디자인 및 시제품 모형 분야는 최대 1,500만 원, 시제품 금형 분야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지원자당 1개 코스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예비 창업자의 경우 디자인 개발 코스인 A 코스만 신청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본 지원 사업은 마스 등록 및 입찰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마스 컨설팅 48개사, 입찰 컨설팅 48개사로 총 96개사를 지원합니다. 마스 컨설팅은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해 드리고 입찰 컨설팅의 경우 입찰 공고문 분석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판로 컨설팅 우수 사례입니다. 장애인 기업 주식회사 BR인포텍의 경우 영상 감시 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다수 공급자 계약인 마스 컨설팅을 통해 19년 18억 원에서 20년 26억 원으로 약 8억 원의 매출 증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입찰 컨설팅의 범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3가지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규모 등 특성에 맞는 맞춤 진단인 기업 진단, 신용평가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신용평가 등급 컨설팅, 입찰 공고문 분석, 적격 심사 항목에 대한 예비 점검 등의 공고 입찰 컨설팅으로 나눌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은 장애인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억 3천만 원으로 35개사 내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 금액의 80%를 참가 기업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해외는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 금액의 80%를 참가 기업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가장 달라진 점은 국외 온라인 전시회가 추가되었다는 점인데요.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샘플 운송비, 전자카탈로그 홍보 영상 제작비 합산 금액의 80%를 참가 기업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며 국내와 국외가 지원 항목과 금액이 다른 만큼 내용을 비교하신 후 본인의 기업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시회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수화 통역비, 활동보조 인력비와 같은 보조적 수단도 지원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연도의 방문 및 우편 접수와 더불어 온라인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며,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 등의 서류입니다. 선정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자세한 문의는 센터 기업 육성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사례입니다. 하이텍 생활건강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총 33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전시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참가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회는 지원이 불가하며, 특히 학술 세미나와 같은 행사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 판로 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입찰 접근성 제고를 위한 판로 지원 시스템과 장애인 기업 제품 온라인 전시몰인 드림365 운영을 통해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로 지원 시스템은 장애인 기업의 제품과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입찰 전문 지식이 없는 학습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찰 강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 정보 시스템인 판로 지원 시스템은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 분야 입찰 및 납찰 정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기업 제품 온라인 전시몰인 드림365는 제품 이미지 및 기업 홍보 자료를 게시하여 공공 판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로 지원 시스템의 경우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 관련 콜센터도 함께 운영하오니 사용 중 문의사항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림365 온라인 전시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입찰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드림365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하신 후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판로 지원 시스템 활용 우수 사례입니다. 장애인 기업 빈누리는 전기 조명 장치 제조업체로 판로 지원 시스템 입찰 정보를 활용하여 20년 조달청 낙찰 6건, 매출액 59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29억 원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찰 정보 시스템에서는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 분야 입찰 및 납찰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 검색어 서비스, 내 서류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입찰 정보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초보자를 위한 온라인 입찰 실무 강좌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업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지원 사업은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역 사절단 파견, 해외 온라인 마케팅, 실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4억 2천만 원으로 274개 내외이며 세부 지원 내용은 해외 온라인 마케팅 20개사, 무역 사절단 20개사, 무역 실무교육 200명, 수출 전략 컨설팅 30개사, 온라인 글로벌 전시관 20개사입니다. 지원 내용은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을 통한 제품 홍보 및 해외 구매 오퍼 대응 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온 오프라인 마케팅의 상세 지원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무역 사절단 지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 불가할 경우 1대1 화상 상담으로 대체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출 교육 및 컨설팅은 비대면 경제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실무 교육 및 아마존 등 해외 B2B 사이트 입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지원 사업 우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테틱 미용기기 생산업체 하이텍 생활건강은 20년 해외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받아 19년 수출액 12만 불에서 20년 수출액 33만 불로 약 21만 불의 수출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역 사절단의 지원 방식입니다. 센터에서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유망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지원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업체들은 현지에 파견되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며 파견 시 항공료 50%, 교통비, 통역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단 코로나19 지속으로 해외 입국 제한 시 화상 상담으로 전환하여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채팅창 또는 유튜브 게시글에 안내된 센터 블로그 게시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취합 후 블로그 게시글 또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